무슨 일 있어요? 진짜 현실이 호러네요, 현실이 호러. 그거 왜 그래요? 요즘 난리난 사건 몰라요? 세진대학교 교수가 레지던트 중간간한 거. 50대 유부남 아재가 제자한테 술을 잔뜩 먹여서는 몸도 못 거늘 만큼 만취한 제자를 여관으로 끌고 갔다는 거예요. 영장 기각돼서 난리예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 기사 쏟아지고. 그러니까 아직 확정 판결 난 건 아니잖아요. 그러네요. 아직 재판도 안 했고 무죄 추정인데 저는 아직도 판사 자격이 없네요. 박 판사님, 진짜로 평정심 유지하셔야겠는데요. 예? 그 세진대병원 교수 사건 그거 우리 보러 왔네요. 박 판사님 중심으로. 그래요? 게다가 그 교수 차가 더 막강하네요. 어딘데요? 그 NJ 그룹이요. NJ 그룹이요? 민용전 부사장 자영입니다. 그 교수 그 병원 이사장 남편인 거죠. 그래? 그것 때문에 재판에 영향을 받을 것 같은가? 그건 아닙니다만 괜한 오해를 받을까 싶어서요, 부장님. 알겠네. 일식집 룸에서 피고인과 단 둘이 식사를 하셨죠. 교수님이 논문 때문에 할 얘기가 있다고 부르신 거였습니다. 다른 교수님과도 단 둘이 식사를 하고 그러시나요? 룸에서. 지도 교수님이 부르셔서 간 것뿐입니다. 식사 때 피고인에게 술도 적극적으로 따라주시고 잘 웃고 그러셨다는데 아닙니까? 그건 그냥 평소에도 피고인에게 문자를 보낼 때 애교 부리는 모습의 이모티콘과 기호를 자주 사용하셨더군요. 이 사건 다음 날 오간 문자죠. 네,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준강간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오간 문자 같지는 않은데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혼란한 상태에서 일단 응대를 했을 뿐. 상식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증인, 피고인이 룸에서 강제로 술을 마시게 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증인, 몸을 가누지 못할 만큼 만취할 때까지 술을 드셨다고 했죠. 네, 늦은 시각 단 두 사람이 마주 앉은 룸이었고요. 네, 피고인이 증인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표시하기도 했죠. 학부 때부터 네가 눈에 띄었다. 널 보면 사춘기 소년처럼 설렌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나요? 하셨습니다. 자, 다시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이 아무런 반발 없이 또는 자발적으로 몸을 가누지 못할 만큼 만취할 때까지 술을 마셨다는 건 이 여성 쪽에서도 상대 남성에게 호감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사회 통념상. 증인, 피고인에게 매력을 느꼈던 거 아닙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매력이라뇨. 외모에 대한 취향은 각자 다르겠지만 유학 가고 싶어하는 학교에 추천서를 써줄 수도 있고 장차 모교 병원에 임용시켜줄 수도 있는 그 힘이란 꽤 매력적이지 않나요? 변호인, 말씀에 주의하세요. 알겠습니다, 재판장님. 증인, 왜 그 다음날 곧바로 신고하지 않고 일주일이나 지나서 신고하셨죠? 너무나 수치스러워서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뒷일이 무서웠고요. 당시 두 사람이 함께 여관에 들어가는 장면을 증인의 동료 레지던트가 우연히 보고는 며칠 뒤에 병원 내에 소문을 냈지요. 네, 하지만 함께 들어간 게 아닙니다. 전 그날 취해서 같은 병원에 있는 증인의 남자친구도 그 소문을 듣게 되었고요. 네, 그 직후에 신고하셨죠. 여러모로 곤란해진 증인의 입장이 신고에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 아닙니까?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증인, 세진대학병원 근처 모텔에서 일하고 계시죠? 예, 저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예. 경찰서에서도 얘기했는데요. 돈 받고 방키 내준 적 있다고요. 함께 온 젊은 여자분도 기억나십니까?
뒤에 있어서 제대로 보질 못했어요. 경찰에서 진술하된 여자가 남자한테 안기다시피 해서 비틀거리며 들어온 것 같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에휴, 뭐 그 시간에 술 한잔 먹고 여관 들어오는 커플이 다 그렇지요, 뭐. 그래도 그렇게 진술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뭐 보통 그렇다는 얘기였어요. 여관 입구 CCTV 테이프는 왜 없습니까? 그게 글쎄 고장이 났더라고요. 뭔 일인지. 증인은 피해자와 동기죠? 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본 것 맞습니까? 네. 지나다가 우연히 봤습니다.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교수님이 지선이를 부축하다시피 해서 끌고 가고 있었고 지선이는 머리를 교수님 어깨에 기댄 채 힘없이 축 늘어져 있었어요. 증인은 학부 시절 학생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셨지요. 네? 네, 그랬었어요. 당시 재단의 비리를 주장하는 집회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셨지요. 네, 재단의 비리를 주장하다가 해고된 한 교수의 복직 투쟁에도 앞장선 바 있고요. 네. 재단 이사장 남편인 피고인에 대해 평소 그다지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건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피해자가 몸을 축 늘어뜨린 채 피고인에 이끌려 여관에 들어가는 상황이었다면 피해자의 신상에 뭔가 위험이 있을 것을 걱정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동기가 위험에 처해 있는 그 상황에서 뭘 하셨죠? 그냥 보고만 있다가 며칠 뒤 친구에게 두 사람이 여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다고 말한 게 전부지요. 그 결과 병원 내 소문이 다 났고 말이죠. 증인은 최소한 당시 뭔가 위험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판단하진 않은 것 같은데 아닙니까? 인류 로펌이라는 게 유능하긴 하네요. 무시무시할 만큼. 유일한 목격자는 피고인에게 적대적인 전력이 있고 CCTV는 때마침 고장나고 강자한테는 운도 따르나 봐요. 기울어도 너무 기울어진 싸움 아닌가요? 강자한테는 강하고 약자한테는 약한 법원이 돼야 된다고 했지. 예. 사회는 사실 불평등해. 그것도 구조적으로 불평등하지. 강자는 서투르게 증거를 남기지도 않아. 강자를 변호하는 변호사는 비싼 만큼 실제로 유능하지. 그럼 우리 법원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현실을 생각해서 적절한 역차별을 해야 되나? 약자의 말은 일단 무조건 맞다고 믿고 강자의 말은 일단 의심부터 하고 강자한테 강한 법원이 되려면 강자한테 유죄 추정 원칙을 적용해야 되나? 그건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서 진실을 밝혀내야죠. 물론 최선을 다해야지. 문제는 그 최선을 다하는 방법이 뭐냐예요. 확실한 건 처음부터 한쪽 편을 들겠다는 마음으로 임하는 건 금물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법정에서.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배 좀 끼쳐도 괜찮아요. 나한텐. 임 판사님, 네. 내가 뭐가 좋아요? 네?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저 좋아한다고. 불편해서요. 박 판사를 보고 있으면 불편해져요. 나랑 많이 다른 사람이니까. 자꾸 부딪히다 보니 내가 옳다고 생각해온 게 꼭 맞는 건지 흔들릴 때도 있고 매번 이렇게 부딪혀야 되는 건지 짜증나기도 해요. 처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불편해서. 그때 살아남아야 돼서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감당할 자신이 없다고 대답했었죠. 사실은 임 판사님이 곁에 있어서 감당할 수 있고 살아가고 있었나 봐요. 세진대 근처 일식집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계시죠.
네. 여기 피고인석 교수님께서 젊은 여성과 단 둘이 식사하러 왔던 거 기억납니까? 네, 기억나요. 분위기가 어떻던가요? 그 식사 자리. 화기애애하던데요. 계속 웃음소리도 나고 러브샷도 하고요. 러브샷을 했단 말이죠. 네, 교수님이 팔을 내미니까 그 여학생도 거침없이 팔을 걸던데요. 아, 그랬군요. 그럼 식사를 마치고 나갈 때 상황은 어땠습니까? 교수님이 계산하시는 동안 여학생은 빈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많이 취했던가요? 좀 취하긴 했던 것 같은데 교수님이 계산하고 나오니까 같이 일어나서 가게를 나갔어요. 함께 자연스럽게 나갔다는 말이죠. 네, 증인, 증언하실 때 대답을 마친 뒤에 무심코 고개를 돌려서 방청석을 보시던데 누구를 보신 거죠?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정확하게 3번 고개 돌려서 보시던데 맨 끝줄에 앉은 양복 입으신 분 증인이 자꾸 그쪽을 쳐다보는 것 같던데 증인하고 어떤 관계시죠? 저 증인이 저희 집 종업원입니다. 그 일식집 사장님이신가 보네요. 예, 증인, 사장님이 이 사건에 관해 뭐라고 얘기하신 적 없나요? 이런 말씀을 하시긴 했어요. 교수님은 신사 중에 신사이신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사장님하고 피고인이 잘 아시는 사이인가 봐요. 워낙에 단골이시니까요. 아까 사실대로 증언한 거 맞으시죠? 증인, 선서한 거 기억하세요? 법정에서 거짓말하시면 위증죄로 처벌받습니다. 혹시 사실과 다르게 말한 부분이 있더라도 증언을 마치기 전에 바로잡으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잘 생각하세요. 저는 거짓말한 거는 없어요. 그냥 아까 얘기한 건 전부 다 사실이에요. 다만 뭐요? 묻지 않으셔서 말씀드리지 않은 게 있어요. 말씀하세요. 두 분이 식사하실 때 소변이 마려워서 화장실에 갔었는데 그 여학생이 바닥에 엎드려 있더라고요. 토한 것 같았어요. 제가 놀라서 흔들어 깨우니까 갑자기 눈을 떠서 다시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괜찮은가 걱정했는데 나갈 때 보니까 또 괜찮은 것 같기도 해서. 부장님, 그 선고가 3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마음을 정하셔야죠. 그래 그럽시다. 그럼 주심 판사부터. 고민이 많이 되는데요, 부장님. 솔직히 변호인의 주장이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 순간에 피해자의 마음속에 들어가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글쎄요, 그건 지나친 신중론인데요. 그런 식이면 중간간은 아예 처벌하지 않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우린 증거에 따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는지를 판단할 따름입니다. 그럼 막연한 의문이 합리적 의심입니까? 여기 우리 부 맞지? 어째 둘이 서로 이렇게 바뀐 거 같아? 네? 아니. 그래서 증거들을 살펴봤는데요. 핵심적인 증거들이 남아있더라고요. 우선 피해자 진술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어 있고 축 늘어진 피해자를 피고인이 끌고 여관으로 들어가는 걸 봤다는 다른 레지던트의 증언, 일식집 화장실에 만취해 쓰러져 있던 상황에 관한 종업원의 증언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합니다. 반면 증언한 레지던트가 재단에 적대적이지 않냐, 신고를 늦게 한 피해자가 수상하지 않냐는 변호인 측의 주장은 의혹 제기일 뿐 증언의 신빙성을 뒤집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피고인은 유죄입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에 이수를 명한다. 사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야. 여성 3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연쇄 살인범으로 기소된 사건이었지. 증거는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고 오해라는 유족을 보면서 사형을 선고하는 게 내 의무라고 생각했어. 항소심 진행 중에 여자 3명 중에 2명을 죽인 진범이 잡혔어. 그 사람은 1명만 살해한 거였지. 내 판결은 파기됐고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어. 그 사람은 해마다 1월 1일이면 내게 편지를 보내지. 7년째. 항상 정중한 말투로 언젠가는 찾아뵙겠습니다 인사말로 마무리를 하지. 이건 그때 법원장님한테 제출한 사직서야. 긋고 만류하시면서 반려하시더군. 그때부터는 이 사직서와 편지를 내 몸 가장 가까운 데서 두고 일을 하고 있어. 부장님, 박 판사, 전에 얘기한 강자와 약자 틀리지 않았어. 박 판사 생각이 옳았어. 딱 한 가지만 빼고 법정에서 가장 강한 자는 어느 누구도 아니고 판사야. 바로 우리지. 그리고 가장 위험한 자도 바로 우리야. 그거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 하고 있어. 뭔 소리야? 빨리 TV 틀어봐. 속보입니다. 준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다 법정 구속된 세진대학병원 주형민 교수가 구치소에서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하고 있지만 위독한 상태입니다. 주 교수는 구치소에서도 시종일관 억울하다고 주장하며 시금을 전태호 교수로 알려졌습니다. 박 판사, 괜찮아? 어떡해요? 어떡해요? 내가 틀린 거면 박 판사, 어떡해요? 법정에서 가장 강한 자는 어느 누구도 아니고 판사야. 바로 우리지. 그리고 가장 위험한 자도 바로 우리야. 성급하게 왜 그래? 박 판사, 너무 성급하게 단정하지 말아요. 자살 시도했다고 꼭 무고한 사람입니까? 인류대학병원 교수예요. 재벌가의 사이고. 그런 사람이 중간간으로 법정 구속됐어요. 그것만으로도 인생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임 판사님, 네. 그날 밤 취한 2사람 사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과연 객관적으로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어쩌면 2사람 본인의 기억도 틀릴 수 있잖아요. 그래도 우린 증거에 따라 그 증거라는 것도 모두 사람들의 기억이잖아요. 틀릴 수 있는. 아니, 언니 왕회장 때 가지고 뭐 할 시간이구만. 아이고 그 좀 조용해 봐라고 마. 세진대학병원 이사장이자 NJ그룹 민지흥 회장의 장녀 민주희 씨가 자택에서 손목을 그어 피를 많이 흘린 채 급히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민주희 이사장의 남편 주형민 교수는 용수이는 구치소에서 아야 자살을 아이가? 했는데 현재 뭔 일이고 이게? 용수이네? 다음 소식. 아유, 잖아. 아니 그 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냐?
왜 그래, 박 판사? 이거 전에 다 선고한 판결이잖아요. 다시 봐야 돼요. 다 틀렸을지도 몰라요. 이러지 마요, 박 판사. 이거 나요. 민주희 이사장,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답니다. 주영민 교수도 고비는 넘긴 것 같고요. 그래요. 큰일입니다. 그 NJ그룹 오너 일가 일에는 목숨을 거는 곳 아닙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법원에 공격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 평양된 시각을 가진 젊은 여성 판사가 존경받는 의사를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 반드시 정의가 살아있음을 꼭 밝혀내고 말겠습니다. 진짜. 뭐야? 왜 이래? 아 진짜 뭐라는 거야? 억울합니다. 판사라는 사람이 다짜고짜 사람을 성추행범으로 몰고 그리고 사람의 중요한 부위를 폭행해서 아직까지도 치료받고 있습니다. 아유 저런. 이 요즘 젊은 판사는 사람을 폭행도 하나 봅니다. 그 튀는 판사 하나가 사법 신뢰를 무너뜨리는데 그 법원 수뇌부는 왜 가만 놔두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이 사회 전반에 남성 혐오 풍조가 만연한 것도 문제입니다. 모든 남성들을 성범죄자 취급을 하면서 아니면 말고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데 그 풍조가 이젠 법원까지 물든 모양입니다. 뭐 튀는 판사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박차오른 판사는 기득권의 성체에 용기 있게 도전한 잔다르크입니다. 아, 튀는 판사도 필요하다. 큰일이다. 성체에 용기 있게 도전한 잔다르크다. 왜? 아주 색다른 의미를 저건 옹호해 준 거 아니야? 영 만들긴 더 위험해. 사람들은 잔다르크가 개선할 때도 환호했지만 화형당할 때 더 광적으로 환호했어. 야, 네가 판사냐? 어? 어린 년이 무슨 판사랍시고. 야, 오늘은 미니 안 입었냐? 집에 가서 밥이나 이년아! 입으세요! 김 판사님. 가요. 문제 있는 판사들 다 속간에 이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 나한테 이렇게 하고 어디 그 잘난 판사 오래 할 수 있는 보자 이 어린 놈의 자식아. 이봐요, 김명국 씨. 법사위 의원이면 판사 옷도 벗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않습니다. 법을 개정해서 문제 판사는 즉각 옷을 벗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의원님, 그거 개헌 사안입니다. 아니 언제 바뀌었어? 그게 원래 헌법에 항소심 공판기일은 잡혔죠? 네.
민웅준입니다. 항소심에서 사건이 재배당되었답니다. 재배당이요? 그것도 하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 뒤집어야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이 사건에 국민적 관심이 높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재판장은 언제나 단 한 명의 무고한 죄인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신념으로 재판을 해왔습니다. 본 법정은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엄정하게 재판할 것을 다짐하며 심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떤 예단이나 치우침 없이 공평 무사하게 재판할 것이다. 그럼 우린 1심은 대체 어떻게 재판했다는 소리죠, 이게? 전 한 가지 생각뿐이에요. 최선을 다했지만 부족했다면 어떻게 책임져야 될지. 누구보다 내가 제일 잘 압니다. 박 판사가 얼마나 신중하게 판단했는지. 기억 안 나요? 만약 박 판사가 피해자 쪽에 치우쳐서 얘기하면 가차없이 반박해달라고 했던 거? 내 결론도 유죄였잖아요. 지금 다시 재판해도 유죄입니다.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선고 후에 피고인이 자살 시도했다는 것 말곤. 박 판사, 나 그렇게 실력 없는 판사입니까? 재수는 없지만 실력은 좀 괜찮은 놈이에요, 나. 알아요. 고마워요, 임 판사님. 왜 그래 임마? 인터넷에 온통 박 판사 사진이다. 예제 사건 얘기도 아니야. 다리가 어떻다, 뒤태가 어떻다, 얘 좀 어떻게 하고 싶다. 이런 쓰레기 같은. 야, 일단 진정해. 그보다 그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힘 이제 좀 실마리가 보이는 것 같다. 뭔데? 기사를 아주 그냥 집요하게 쏟아내는 그 정론일보 사주의 손자 올 초에 세진대학에 부정 입학했다는 얘기 돌더라고. 그래? 법사위에서 난리치는 그 김명구 의원 검색해봤는데 대기업 사회이사를 했었더라. NJ? 아니 그 사건이 도대체 어떻게 성 부장님 보러 간 거냐고. 그게 이해가 안 된다니까. 아휴, 저 구름 위에서 도대체 뭔 작당 모의들을 하고 있는 건지 정말. 새끼들. 아이고 좋은 정신. 그래. 식사를 맛있게.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한 부장님, 임 판사, 박 판사. 그래요, 성 부장님. 아이고 뭐 그리 요란한 사건을 보내주셔서. 하긴 뭐 요란하긴 하지. 근데 박 판사 영 헬쑥하네. 그거 좀 쉬엄쉬엄 해요.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많아요. 잘해야지. 성 부장님. 그래요. 상급심에서 잘 판단해 주셔서
예단이나 치우침 없이 공평무사하게. 명심하겠습니다, 한 부장님. 갑시다. 부사장님, 손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손님? 누구시죠? 임바른 판사님이시라고.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멈춰 주시죠. 무슨 말씀이신지. 박 판사는 법대로 재판했을 뿐입니다. 아무리 가족 일이라도 이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혹시 박 판사한테 이러신 이유 중에 저도 있다면 박 판사 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법복을 벗으시는 것. 꼭 그래야 한다면 법복을 벗겠습니다. 이거 놀라운데요? 법관직에 대한 애착이 대단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 같은 사람 많으니까요. 예? 법원에 저 같은 판사는 많습니다. 하지만 박 판사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박 판사는 법원에 꼭 있어야 될 사람입니다. 오르미를 생각하는 마음이 이렇게까지 깊으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기분이 안 좋아지는데요, 솔직히. 그럼 도대체 제게 뭘 요구하시는 겁니까? 이런 그건 부탁하는 사람의 태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만. 뭐 아무래도 익숙치 않으시겠죠. 우선 무릎이라도 꿇어보는 건 어떨까요? 누구나 시작이 어렵지. 익숙해지면 편해집니다. 언젠가 법 앞에 무릎 꿇리고 말겠습니다. 민 부사장님. 처음이 힘들지 익숙해지면 편해질 겁니다. 피고인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증인. 사람은 숨을 못 쉬면 3분도 버티기가 힘듭니다. 자기 손으로 목을 맨 사람이 느낀 그 고통과 공포 상상이 가십니까? 증인, 피고인 앞에서 뭔가 할 말이 없습니까? 아니, 왜 똑바로 쳐다보지를 못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여관에 같이 들어가시는 겁니까, 증인? 죄송합니다. 뜻밖의 목격자 때문에 병원 내에 소문이 나고 남자친구까지 알게 되자 엉겁결에 거짓말을 했던 거죠. 일이 이렇게 크게 될 줄 몰랐습니다. 교수님께서 자살하려고 하셨다는 거 뉴스에서 보고 하루도 만판하게 잘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손바닥 뒤집든 말을 바꾼다고요? 뭔가 있어요. 뭔가 분명히 작용하고 있다고요, 이 재판. 그만해요.
박 판사. 결국 이렇게 됐군요. 기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대체 1심 재판을 어떻게 한 거냐고. 시대들이 몇 배로 불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누군가 책임을 져야 끝나겠군요. 조직 관리자 입장이라는 거. 이거 참 빌어먹을 거더라고요. 지난번 덮어두었던 박 판사 징계권 다시 들여다봅시다. 마음이 영 그렇습니다. 참 묘하죠. 우리 집 말썽꾸러기 녀석 아무리 꼴 보기 싫어도 밖에서 맞고 다니는 꼴은 또 못 보겠으니 말입니다. 살인 판사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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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잡는 투어 판사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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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 판사 물러가라! 물러가라! 네, 들어와요. 들어와. 박 판사, 그게 뭐야? 지금 뭐 하자는 거야?